국가데이터처, 옛날 통계청이죠. 거기에서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니까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무려 45배나 된다고 합니다. 5분위가 부자입니다. 5분위는 20%에 해당되는데 17억 4,590만 원. 자, 5분위, 그 다음에 1분위인데 여기는 17억이 넘어요. 17억 4,590만. 그 다음에 1분위는 3,890만 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약 45배입니다. 빈부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클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부자들 예는 잘 안 듣죠? 본받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유대인 부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미국 인구의 1.5% 차지하는데, 자, 미국에서 인구로는 1.5%. 그런데 소득으로는 무려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미국에 많지 않죠. 인구 1.5%, 소득은 20%를 차지하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자죠. 개인 소득이 8만 불 안팎이죠. 우리나라는 3만 불 안팎. 그러니까 2.5배를 넘는데 그 미국에서도 또 부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부자일까? 자, 우리가 요즘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 알죠. 투자 않는 사람도 잘 알 겁니다. 메타, 제커버그. 옛날 페이스북이죠. 유대인 아주 새파란 사람이죠. 지금 40대든가요. 알파벳, 페이지와 브린이 창업했죠. 그 구글이랑 우리 유튜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아마존, 베이조스, 오라클. 요새 좀 시끄러웠죠. 이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죠. 80대인데도 현역이죠. 앨리슨, 골드만삭스, 골드만 창업했죠. 팔란티어, 요새 젊은 팔랑팔랑 뛰는 기업인데, 카프. 이것 전부 다 유대인들이 창업한 기업들입니다. 인구 미국에서 1.5%밖에, 세계적으로는 1,500만 내지 2,0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부자일까요? 투자 세계 말할 것도 없죠. 꽉 잡았죠. 버핏, 그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 유대인이죠. 버핏이 그레이엄 투자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유대인 아니면 안 받아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못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들어간 걸 보면 버핏도 유대인인가? 그래서 어디에서는 유대인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하는 소로스와 짐 로저스. 소로스하고 짐 로저스는 같이 퀀텀 펀드든가요? 같이 창업했었잖아요. 소로스는 유대인이고 짐 로저스는 유대인과 얼마나 친했는가. 유대인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유럽에서 꽉 잡았던 앙드레 코스톨라니 역시 유대인이죠. 투자 세계도 꽉 잡고 있습니다. 사업 세계도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이나 의료, 변호사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부자일까? 막강할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들 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신문을 많이 보면서 그들의 경쟁력에는 저는 자립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13세 남자, 여자 12세에 성년식을 하잖아요.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자립입니다. 신과 내가 1대1로 또 부모로부터 신으로부터 내가 자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과 독립관계를 유지하고 부모와도 독립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13살이면 뭘 합니까? 12살 뭘 합니까? 초등학교 졸업할랑 말랑한데. 그래서 스스로 서기는 해야지만 이 성년식 이후에 그 삶을, 학업을 내가 유예를 해준다. 이제 내 책임인데 일단은 너에게 이를테면 학비를 빌려준다. 그런 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인 된 자녀한테 이 젊은 나이에 성인이 되니까
독립체로 인정하되, 인격체로 인정하되, 자립체로 인정하되,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없으니까 그 유예 기간에는 내가 나한테 빌려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자립심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부모도 어때요? 일정 거리를 두는, 자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자기 독립도 추구하는, 부모도 추구하고 자녀도 추구하는 그런 자세로 자녀를 키우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적어도 대학 들어간 자녀의 학비는 절반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두 아들 다 취업했는데 받았어요. 하나는 결혼했는데 역시 취업하자마자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그 의존관계를 떠나서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자립해야 된다는 것을 성년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이 신과 자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의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3년을 키웠는데 이제부터는 너는 자립된 몸이다. 그러니까 네 학비도 네가 마련해야 되지만 일단은 학업에 열중하다 보면 돈을 못 버니까 빌려주겠다. 갚아라. 그러면 빨리 취업하지 않겠어요? 빨리 철이 들지 않겠어요?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년식에는 물론 돈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몇 천만 원 이 축의금이 들어올 정도로 유대인들은 또 부자니까 그렇게 밀어주는 측면은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축의금이다 저런 걸 떠나서 경제적인 자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이를테면 투자를 맡긴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핵심은 자립이라는 거. 그리고 성인식 이후에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유태인으로서 선민으로서 계명도 지켜야지만 정체성이 있으니까, 자존감이 있으니까, 신에게서 부모에게서 독립된 인격체니까 너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자립심, 이걸 매우 중시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책임감 있는, 의무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 우리나라는. 그래서 빚지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학비를 대주면서도 빌려준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책에서 읽었어요, 제가 그걸. 야, 참 은근히 압박하면서 은근히 독립심을 자극하는, 그리고 자존감을 세워주면서도 이를테면 빨리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려면 역시 부모한테 빚진 것을 갚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빚진 것을 내가 어찌 보면 스스로 서지 못한 데 대한 그런 뭐랄까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래서 빚진 사람은 완전한 독립체가 아니다. 빚을 지면 노예다. 빚을 지면 거지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의존적이고 노예적이고 거지적인 측면을 부모한테도, 그리고 국가에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움 주는 것을 내가 뭐랄까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든 이 나라 돈은 빼먹는 게, 나라에는 의존하는 게. 그런데 유태인들 어땠어요? 지금 독립해서 살지만 이스라엘 독립하기 이전에는 얼마나 많이 방랑을 했습니까? 디아스포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의존합니까? 부모한테도 의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모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민족이 살려면은, 상생하려면은 모두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역사적인 사명도 있지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 다음에 토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영웅의 일생도 자기가 자기 일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모세나 이런 사람들처럼 민족을 영도해야 될 그런 리더십 얘기가 나오고, 다윗같이 조그만치만 저 팔레스타인, 블레셋, 골리앗을 쓸어 넘겼듯이 그런 어떤 그 전략, 노아처럼 비 올 때가 아니라 비 안 올 때 방주를 마련한다는 어떤 준비성, 성경에 나오는 그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립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자존감을 지켜야 된다, 자기가 못 지키는 자존감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하는 의식을 그런 그 민족의 현황 때문에도, 그런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배우는 그 성경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한테 기대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유럽인보다 훨씬 더 그래요. 유럽은 어떤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식, 이 공자식 의식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나라가 마치 임금이 백성을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부모는 낳았으면 그냥 자녀들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 듯이, 아니 일찍 이렇게 성인식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 20살만 돼가지고, 아니 30살만 돼가지고도 벗어나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자녀한테 이렇게 뭐랄까 동심을 심어주지 않다 보니까 끝까지 어떤 그 부양물을 가져가지고 중년 자녀도 키우고, 그러다 보면 중년 자녀하고 이 노인이 싸워가지고 노인 분노 어떤 그 문제가 가족 내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한국인은 좀 의존적인 사고, 노예근성, 거지근성, 그리고 부모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성인식에서는 뭐예요? 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나오기 전보다 이 세상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그러려면 의존할 수 없는 거죠. 홀로 서야 되죠. 그런 의식이 매우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 차이에서도 빈부가 결정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난의 책임이 전부 다 자기 책임이냐? 그렇지 않죠. 말할 것도 없이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부모의 책임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저 스티브 잡스도 유태인이던가요? 레리 앨리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입양아예요, 입양아. 입양아인데도 그 애플, 그리고 이 오라클, 그런 걸 창업하는 것은 그만큼 인식 차이가 가져오는 그것도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밖에도 물론 뭐 이 경제적 자립이라든가 그 지적 자립, 심리적 자립, 정신적 자립, 자립 문제만 해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만 말하면 투자에서도 아까 투자의 대가 유다인들이 많았으니까 투자도 자립해야 돼. 투자 자립. 투자 자립이 바로 뭐예요? 리딩방 들어가가지고 어떤 종목 살까요? 언제 팔까요? 지금 사도 돼요? 이게 바로 자립 못한 거죠. 종목을 추천해달라든가, 사고 파는 때를 추천해달라든가, 업종을 추천해달라든가, 아니면 미장으로 가야 하느냐, 국장에 남아야 되느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 뭐랄까, 책임지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거, 그게 투자 독립을 못한 거예요. 근데 투자 독립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투자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 자립, 투자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주식이 무언가, 어떤 업종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선물은 뭐고, 옵션은 뭔가, 그리고 미국장의 특징은 뭔가, 그리고 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알려면은 그 뭐 추세니, 차트니, 이런 것 저런 걸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알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이 유태인들처럼 일찍 성인식을 해가지고 인생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생을 손절하고 수익을 내고 인생을 어디로 바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 저커버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학도 그만두고 뛰어들었잖아요.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빌 게이츠 역시 중퇴하고 들었잖아요. 왜? 자기 인생을 놓고 볼 때 대학보다도 지금 시점이 더 중요하다면 딱 자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 하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투자하면서 그냥 몇백만 원 투자하면서도 벌벌벌 떨고 독립을 못 하거든요. 투자 자립하려면 어때요? 선택하고 결단하고 책임지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으면 공부해야죠. 일단 유대인들도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경험합니까? 지적인 측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연결성, 관계 측면에서도, 인맥 측면에서도 대단하죠. 그 엘리트 그룹들이.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투자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는 사실은 결단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선거 같은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같은 데서도 사실은 빈부 차이가 크게 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이 좌파들이잖아요. 분배 중심주의자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오면서 이 퍼주는 거,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 통화량이. 그러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부자들이 돈을 풀면 이자를 싸게 하면 그 돈을 얻어서 더 부자가 되지. 가난한 사람 몇 푼 주는 거 그거로 부자가 됩니까?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하면 매덕을 줘도 그거 까먹는 거 일도 아니죠. 몇 천만 원 몇 년에 못 벌이지만 까먹는 건 며칠 사이에 몇 억도 까먹죠. 그러니까 자립하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이 몇 푼 주는 것에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빈부 차이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거적 판단이 안 서면 자기가 그런 사람 뽑아놓고 왜 이렇게 빈부 차이가 또 커졌냐고죠. 그러면 이자 더 내리고 그리고 또 몇 푼 또 줘보세요. 그런다고 부자가 됩니까?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죠. 이 차이는 어디서 났느냐? 대개 자산 차이에서 난 거예요. 자산은 어디에서? 저물가, 저금리, 여기서 오는 거예요. 저금리. 그 다음에 통화량이 증폭됐을 때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라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자산 가치 올라갈 게 어디가 있습니까? 쓰기에 바쁘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자꾸 더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뽑아요. 분배. 뭐 좀 준다니까. 무슨 먼 돈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에 어찌 보면 자기 빈부 차이를 더 크게 벌리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선택 역시 어때요? 선거 역시. 투자도 그렇지만 선거 역시 자립을 해야 돼요. 스스로. 선거도 투자도 다 자립해야 된다고 해요. 스스로 판단해서 그런 걸 결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도 전라도 지금 전주 살죠. 그럼 전라도 사니까 전라도 사람들 대로 쏠려가야 된다. 그런 정신은 독립정신이 아니죠. 자립정신이 아니죠. 자기가 판단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속성이 없는 거예요. 집단주의로 쏠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가난하고 빈부 차이도 커지고 자식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할 수도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의존의식이, 노예근성이, 거지근성이 있지 않은가. 마치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것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권한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유대인처럼 이 젊은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홀로 서고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나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하고 나 스스로 판단해서 선거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책임져야 되는데 투자하는 거 가지고도 벌벌벌 벌고 선거도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결국은 내 인생이 가난한 것은 내 책임이 많지 않은가? 사실은 나를 탓해야 돼. 어찌됐든 부모 탓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상 탓 잘하죠. 자기 탓 잘 안 하죠. 자기가 표준인 줄 알죠. 누구도 버핏인 줄 알아요. 다. 버핏이 요즘 저는 인생에 대해서 읽었는데 버핏은 딸이 돈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줬어요. 버핏은 아버지 이전에 투자가였다고요. 냉엄한 경영가였다고요. 조카가 은행 알아봐라. 너희들이 그 돈도 빌릴 수 없느냐? 홀로 서야 되는데 버핏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버핏 팔아가지고 선거하려고 해. 큰아들 하워드 버핏이던가요? 그러지 마. 버핏 대문자로 쓰지도 말고 소문자로 써. 돈 없다는 거 그래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더라고요. 독학이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버핏이 자립하기까지 자기 아버지랑도 괜찮게 살고 지방 의원도 하고 그랬는데도 자립했다고요. 버핏이. 홀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종교와 교육이 융합되어 있어요. 그 하브라타. 시끄럽게 떠들면서 토론하는 수업.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유대인들의 이 지독함은 거기 나오는 다 노아 이야기, 다인 이야기, 욥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예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서 신약구약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이 종교와 교육을 융합시켜서 지독한 이 유대인들이 나오겠다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한 수 배워서 빈부 차이를 좀 좁히는 쪽으로 내가 가난한 이유가 나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 사회한테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도 상당히 있다.
부모한테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 더 많다. 자식한테도 있지만 나한테 더 많다 하는 자기 책임성을 내는데 전부 사회 탓하고 조상 탓하고 자식 탓하고 나는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우리 탓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제가 꿈대로 못 살았다. 그럼 제 탓이 크지 부모 탓이 어디 크겠습니까? 왜 자식 탓하고 부인 탓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철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인식구조, 이것이 인간구조와 인생구조를 만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이유, 이렇게 빈부 차이가 커진 이유, 남한테 있지 않다, 나한테 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립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서려고 노력하기를 바라고, 만일 자립할 수 없으면 국가의 자녀에게 다른 사람한테 기댄다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나라에 한 것도 없는데 참 이렇게 많이 주다니, 내가 이렇게 받으니까 자식들이나 조카들이 부담이 갈 텐데, 세금 많이 낼 텐데 참 미안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가져야 되지. 오히려 부자들 욕하고 자식들 조카들 욕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치 더 안 준다고 막,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다니 참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황송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더 주고 싶습니다. 부자도 세금 내면서 칭찬해야 내지, 부자 세금 안 낸다고 막 죄인이라고만 하고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